새로운 개념의 기술 개발로 생활의 혁신을 불러오고 있는 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피부처럼 늘어나고 자가치유가 되는 반도체를 이용해서 인체의 일부처럼 활용할 수 있는 전자기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피부를 모사해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것. 이게 바로 세계 최초로 피부처럼 늘어나고 자가치유가 되는 반도체로 만든 전자피부입니다. 차세대 기술에 도전하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봅니다. 학문과 평화의 학풍과 전통을 이어온 한 대학교. 역사적 전통을 자랑하는 이곳에 한 획을 그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데요. 얇고 신축성 있는 반도체로 전자피부를 만드는 것이 주요 연구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자가치유 소재에 추가적인 첨가물을 집어넣어서 자가치유 능력이 얼마만큼 개선되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딱딱하기만 했던 기존의 반도체 개념을 완전히 바꾼 오진영 교수입니다. 늘어날 뿐만 아니라 손상을 가했을 때도 원래대로 되돌아올 수 있는데요. 상처가 났을 때 자연스레 아무는 사람의 피부처럼 잘린 반도체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붙게 됩니다. 네, 이미 잘랐다가 다시 붙여놓은 이후부터 자가치유가 시작되었고요. 하룻밤만 지나면 스스로 자가치유가 완료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시작된 자가치유. 약 12시간이 흐른 후 상온에 뒀던 반도체를 다시 꺼내봤는데요. 끊어졌던 부분이 거짓말처럼 붙은 모습 보이시나요? 잘랐던 샘플인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잘렸던 라인은 보이지만 이렇게 구부려도 그리고 살짝 당겨도 이제 다시 손상된 부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런 후처리 없이도 원상태로 돌아온 반도체는 놀라운 회복력을 자랑하는데요. 얇은 고분자 필름에 2.5g의 자석 17개를 연속해서 달아봐도 찢어지지 않는 모습 보이시나요? 유연하면서도 탄탄한 인간의 피부를 그대로 재현한 거죠. 스스로 자가치유한 후에는 겉표면에 상처의 흉터처럼 조금의 흔적은 남아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분자 단위로 자가치유 결합을 하고 있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무게추를 달아도 더 이상 상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신축성 있는 반도체를 이용해 전자피부를 만들면 첨단 기술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은 자가치유 소재를 반도체 소재와 복합화하여 보시는 글라스와 같은 AR 글라스를 목표로 디스플레이화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AR, VR 등의 가상현실 구현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람의 피부에 부착하면 전자피부가 몸의 움직임에 따라 늘어나고 줄어들기에 형태의 제약이 없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은 액체 질소에 철강 소재가 들어가 있는 화면 영상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단단한 강철이라도 보시는 것 같이 충격이 가해지면 극저온에 있다가 충격이 가해지면 쉽게 깨질 수 있는 영상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고분자 소재, 반도체 혹은 전자 소재 센서 소재들은 이 저온에서도 쉽게 깨지지가 않고 혹은 깨지더라도 스스로 자가치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극지와 같은 가혹한 환경에서 혹여나 손상돼도 다시 회복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데요. 이 점을 이용하면 기존에 사용되던 전자부품들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은 자가치유 소재와 고성능 고분자 반도체 소재가 컴포지터돼서 반도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필름을 연구한 결과인데요. 상온부터 마이너스 20도까지 자가치유가 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 본 논문은 2019년도에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출간이 됐습니다. 민우 실험 뭐 준비하고 있지? 저 이번에 새롭게 설계한 액티브 매트리스 마스크를 테스트해 보려고 합니다.
전에 밀도가 몇이었지? 최근 오진영 교수는 전자피부에 활용되는 반도체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이 전자피부 센서는 액티브 매트릭스라고 하는 플랫폼 위에 제작이 되는데요. 이 보시는 섀도우 마스크에 구멍이 뚫린 모양대로 이 금속이 증착되게 됩니다. 이 금속 증착 자체가 이 센서의 기판이 되고요. 이 단일 면적당 많은 이 센서의 개수가 있을수록 고성능의 전자피부 센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가 전자피부 센서를 만드는 첫 번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도체 회로가 작동하려면 전기가 통하는 길이 형성되도록 금속을 입혀야 하는데 오진영 교수는 은에 주목했습니다. 이것은 순도 99.99%의 은입니다. 전극 증착 소재로 은을 사용하고 있는데 정량적으로 은을 계량하기 위해서 지금 저울에다가 무게를 재고 있습니다. 제작을 하기 전 가장 먼저 사용할 은의 무게를 보다 정확하게 재야 한다는데요. 정확하게 0.7g 정도를 저희가 보통 기판 4개를 증착할 때 사용하게 되는데 비싸서 이렇게 막 무게를 재는 거예요? 아니요.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전극 소재로 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싼 속에 속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양적이라는 게 실험 데이터에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정량을 유지하면서 실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진영 교수는 진공 챔버를 이용했습니다. 먼저 반도체 회로를 만들기 위한 장치를 챔버 안에 넣고요. 은을 끓여서 고분자 필름 위에 얇게 쌓는 방식입니다. 텅스텐 보트 위에서 대략 2100도 이상으로 끓이게 되면 이 은이 수증기화되어 기화되어 이 표면으로 증착을 하게 됩니다. 은을 고온에서 끓이면 기화되면서 달라붙게 되는 원리라고 합니다. 이 장치는 약 10-6승 토르 정도에서 금속을 증착시키는데요. 이게 어떤 정도의 진공 상태냐면 대략 축구장 10개 넓이에 먼지 하나 있는 정도의 진공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공 상태이기에 오염물질 없이 순수한 은이 달라붙을 수 있는 거죠. 목재가 지금 열을 받아서 은이 녹였거든요. 여기 가운데 지금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은 방울이에요.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되는 것처럼 진공에서 은을 끓이면 원자 단위의 은 입자들이 표면에 달라붙으며 입혀지는데요. 이 은막이 회로가 돼 반도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은 입자가 입혀진 늘어나는 반도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언뜻 보면 은 입자를 코팅한 것과 비슷한 모습이지만 성능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는데요. 저희가 증착한 마스크 패턴대로 이렇게 전극 증착이 잘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위에 덧칠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거면? 보시기에는 코팅한 거와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이제 기상 증착을 통해서 전극을 만들게 되면은 어쨌든 그 아래에 있는 고분자 반도체 층과 인터맥싱 존을 좀 형성하게 되면서 테이프로 떼도 잘 떼어지지 않는 그런 좋은 접착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테이프로 붙였다 뗐다를 해도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없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테이프가 약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테이프로 한번 또 이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더 강력한 접착력을 보이는 테이프를 반도체 표면에 붙인 뒤 다시 떼어냈습니다. 해도 이 테이프에 주름만 있을 뿐 전극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얇게 입혀진 은 입자가 고분자 반도체와 하나의 층처럼 작용해 떨어지지 않는 것인데요. 은 잉크를 코팅한 경우 테이프를 붙였다 뗐을 때 입자가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은을 입힌 반도체는 유연하게 늘어나고 줄어드는 모양만큼 전기적인 특성도 유지돼야 합니다. 회로 패턴에 전기 신호가 잘 전달되기 위함이죠. 늘어날 수 있는 반도체 위에 금속이 증착된
샘플을 가지고 형태 변형에도 늘어나는 반도체가 이상적으로 금속과 계면을 이루고 있는지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늘어나기 전과 후 전기 저항값을 비교해 볼 텐데요. 저항값은 낮을수록 전기가 잘 통하는데 늘어나도 큰 변화가 없다면 전도도가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10옴 정도 때였던 거와 비교했을 때는 거의 동일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태 변화에도 저항값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는데요. 네, 이 정도 수치면은 전 세계에서 기록된 연신이 가능한 금속 전국에서 최상위권의 성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늘어나면서도 전기적인 특성까지 좋은 반도체의 개발. 세계 최초의 기록을 달성하기 위해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했는데요. 그 과정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은으로 이 전극을 사용했던 건 아니고요. 원래 이 분야에서 잘 알려진 금 전극을 이용해서 처음에 시도를 했었는데요. 이 금이 반도체와의 계면이 가장 낮은 금속 소재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금을 사용했었습니다. 하지만 은은 이 계면의 장벽이 매우 높아서 만약에 소자를 작동시킨다면 금은 배터리가 하나면 되는데 은은 두세 개가 필요하고 두세 개가 사용됐음에도 성능이 매우 떨어지는 특성이 보였기 때문에 은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금값이 폭등하는 바람에 기존에 많이 쓰이던 금을 계속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재료비에 대한 부담감으로 실험을 진행할 수 없는 나날이 이어지자 오진영 교수는 돌파구를 찾아야 했죠.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학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고요. 그리고 연구실이 셋업이 조금 되져지고 있던 상황이었어가지고 많은 고민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어디까지 고민하셨어요? 연구 주제를 바꿔야 하나, 좀 더 쉬운 주제로 바꿔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금보다 저렴한 은을 사용하자 의외의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차선으로 선택했던 소재가 최상의 성능을 보여주게 된 결과입니다. 연구 분야도 방법도 조금은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온 오진영 교수. 그만의 개성을 엿볼 수 있는 순간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 책들이 왜 누워 있어요? 눕혀놨더니 찾기도 편하고요. 저한테도 조금 더 친숙한 그 정리법이라 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책을. 그러면 바로 책 제가 말하면은 찾을 수 있어요? 네, 많진 않아서 책이 또 금방 찾습니다. 그러면 혹시 작년에 강의했던 책? 네. 그 저번 학기에 강의했던 게 이제 물리화학 그 연력학 파트를 제가 그 에킨스 교수님이 쓰신 책으로 강의를 했었습니다. 올해 강의할 책이요? 화공양론이라는 과목인데요. 반도체 책도 있을 것 같은데. Electronic Materials and Devices라는 책을 좀 주로 보는데요. 바로바로 찾으시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이렇게 책을 정리 이렇게 하셨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공부할 때 항상 세워두기보다는 이렇게 눕혀서 쌓는 타입으로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보통 도서관이나 그 서점에 가면 책이 세워져서 쭉 정렬되어져 있는데요. 사실 그게 어쩌면 공간적으로는 효율적일 수 있는데 제 눈에는 조금 더 어지럽더라고요. 화학을 전공했지만 전통적인 화학 분야보다는 첨단 소재에 더 관심이 많았던 학생 시절. 좋아하는 분야를 찾아 탐구하는 열정을 바탕으로 연구자의 길을 걷게 됐는데요. 연구 주제를 스스로 정하고 수행할 정도로 진취적인 그의 모습을 한눈에 알아본 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제 석박사 지도 교수님인 정은용 교수님과 좀 미팅을 하려고 합니다. 연구적인 부분과 지금 학생 지도에 있어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서 좀 조언을 얻고자 미팅을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연구자부터 교수까지 그의 성장을 지켜보고 응원해준 인생의 스승님이죠. 지금 이 학생들을 어떻게 그 진로를 다 잘 못 잡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교수님이 저희 이렇게 박사까지 할 수 있게끔 사실은 이렇게 학생들이 잘 따라준 거지. 다들 오진영 교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친자식이죠. 친자식이죠. 그러니까 또 워낙에 연구에 대한 열정이 많고 또 잘하고 그러니까 정말 잘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자 하는 연구 분야도 방향성도 포스닥을 할 때 그 지도 교수랑 잘 맞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지도 교수를 저도 잘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오진영 박사를 소개를 했었고요. 지도 교수의 도움으로 미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박사 후 연구원을 하게 된 오진영 교수. 이 분야에서 최고라 불리는 제난바오 교수의 연구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연구 잘한다는 프레시 닥터들이 온다는데 내가 거기서 어떻게 그들과 같이 섞여서 좋은 연구 결과를 낼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여기에 이렇게 보내게 많은 노력을 해주셨던 지도 교수님의 누가 되지 않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될까라는 부담감이 제일 컸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밤낮 없이 연구했습니다. 네. 때론 동료들과 협업하고 때론 혼자 몰두하며 연구했던 유학 시절.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 내용이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 네이처의 제1저자로 실리기도 했죠. 가보로 남겨둬야 될 것 같아서 구매를 한 네이처 잡지인데요. 이 연구가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의 시초가 됐던 연구인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제일 처음으로 반도체가 피부처럼 늘어도 나고 스스로 치유가 될 수 있는 반도체를 처음으로 개발한 내용입니다. 현재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기 위한 또 다른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반도체의 활용 범위를 획기적으로 넓힐 수 있는 연구라고 하는데요. 샘플 조건은 어떻게 하기로 했지? 지난번에 말씀해주신 대로 800rpm의 1분으로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전자피부 반도체를 이제 생체에 삽입할 수 있게끔 생체 친화 고분자와 고분자 반도체 간의 가교결합 실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늘어나는 반도체에 고분자 소재를 섞어 인체에 활용되는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험 공정에서 작은 것 하나도 신경 써야 한답니다. 밖에서 하면 되지 왜 어렵게 그 장갑을 끼고 가해질을 해요? 아무래도 그 의료공학 쪽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개발하려고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좀 외부 환경으로부터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질소로 채워진 글러브 박스 내에서 좀 제조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액 상태로 존재하는 반도체 혼합 물질은 필름으로 만들어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때 용액을 고속으로 회전시키면 얇은 방막을 형성할 수 있게 되죠. 생체 친화 고분자는 인공 관절이나 인공 디스크에 활용되는 고분자 소재로 추후에 우리 기관을 대체할 수도 있는 소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 완성됐습니다. 이 기판은 이제 웨이퍼인데요. 이렇게 코팅이 되기 전에는 파란색 형태의 기판 그 색깔을 유지하고 있는데 코팅이 되고 나면 초록색 필름이 위에 형성되어 있는 걸 육안으로도 알 수 있어요. 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작은 반도체로 차세대 기술을 구현하는 일은 종종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세가 굉장히 불안정해 보여요. 이게 팔 넣는 부분이 고정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여기에 제 몸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교수님 같은 경우에서는 그 연구 생활하실 때 하도 이렇게 많이 하셔서 무릎에 손상이 올 정도로 그렇게 불안정한 자세로 연구를 계속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손이 자유롭지 못해 주변에 도움을 구해야 하거나 무릎을 구부리는 자세로 장시간 실험을 하면서 통증이 생기는 것도 다반사라고 하죠. 오진영 교수는 누구보다 그 고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무릎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지금도 종종 몸을 무리하거나 피로할 때면 무릎에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마사지기를 구비해 놓고 뭉친 부위를 풀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실험을 열심히 할 때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서서 하루 종일 거의 이제 측정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가지고
그때 무릎에 좀 염증이 생기고 좀 이렇게 통증이 있어서 병원을 갔더니 이제 약간의 그 추벽 증후군이라는 증상을 확인을 해서 대규모의 연구진들 속에서 최고의 성능을 내기 위해 노력했던 미국 유학 시절. 밤을 지나 새벽을 넘나드는 장시간 동안 실험을 진행하느라 무릎 안에 있는 얇은 막인 추벽에 통증이 생긴 겁니다. 뺄 수도 있지만 이게 워낙 번거로운 과정이다 보니 그냥 껴놓고 기다리는 게 더 편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긴장을 많이 하고 뭔가 그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실험했기 때문에 아픈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한 2년 차 지나가면서 이게 저도 알게 모르는 그 무릎 통증이 오더라고요. 네. 신체적인 아픔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기에 늘어나는 반도체를 이용한 전자피부가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는 오진영 교수. 어제 저희가 새로 인체에 삽입할 수 있는 반도체형 센서를 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센서를 개발하게 되면 제가 과거에 좀 통증을 느꼈던 부위라든지 상처나 아픈 부위가 빨리 발견되어서 우리가 치료할 수 있게 됩니다. 전자피부의 유연하고 자연 회복되는 성질을 이용해 인체에 삽입하면 편안한 착용감은 물론 인공관절처럼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데요. 환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날 오후 전자피부를 인체에 삽입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검증이 완벽하게 된 거죠. 좀 조언을 좀 구하려고 합니다. 지금 상용화된 의료 고무를 전자 소재화하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그 분야의 전문가신 구용성 박사님을 초청해가지고 세미나를 듣고자 합니다. 어떤 점성을 얼마, 접착력을 얼마로 맞춰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사람에게 적용됐을 때 염증, 위생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실제 의료용 고무 제작 업체에 몸담았던 전문가의 의견도 귀담아 듣고 있죠. 그런 디바이스가 몸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걸 사용하는 목적이 우리 몸의 상태를 좀 더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고 우리 몸의 이 기관들을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주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말 그대로 어떤 꿈의 기술이 되겠죠. 늘어나는 반도체라는 획기적인 기술을 선보인 오진영 교수. 우연한 기회로 시작됐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노력했기에 구현 가능했습니다. 그는 이제 과학자로서 전자피부가 그려갈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은 항상 발전하고 있고요. 그 발전된 과학기술을 담을 수 있는 다양한 요구 조건들이 합쳐진 새로운 패러다임을 끌고 와야 되는데 저는 그 패러다임을 위한 소재 중에 하나가 차세대 반도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자피부 반도체 금속화를 실현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차세대 반도체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오진영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바로 여기 제 결혼 사진 옆에 잘 보이는데 두겠습니다. 네. 상을 근데 잘 안 갖다 놨는데 이거는 꼭 여기다 두겠습니다. 네. 항상 무언가를 공통적으로 목표를 두고 다들 달려왔던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요. 근데 지금까지 길을 와보니까 꼭 정해진 길을 갈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가는 곳이 결국에 새로운 길이 되고 의미 없는 길은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해진 길은 없습니다. 내가 가는 곳이 길이 됩니다. 라고 적었습니다.